거기다가 빨간 펜을 딱 들고 고치기 시작하면 나 틀렸네. 그러면 다음에는 그거를 의식해서 마음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이제 말을 막고 글을 막게 되는 이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고치는 거, 어머니 안 고친다고 하셨는데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초등 고학년 되기 전까지는 고쳐주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어렸을 때 아무렇게나 진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써본 아이와 초등 고학년 때 이제 나 뭐 읽기 뭐 듣기 좀 하니까 쓰기 해볼까 해서 쓰인 아이와 글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막 커서 배운 아이는 틀릴까봐 길게 잘 못 써요. 잘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못해요. 내가 산에 갔었다 쓰고 싶었는데 마운틴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면 딴 데로 바꿔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형식에 매이는 경우가 이제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막 써본 아이들은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야기가 풍부해지고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이 고쳐주기가 너무 쉽죠. 이건 이렇게 해야 하지만 아예 안 쓴 아이는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다 달라져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점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글을 쓰는 것 다음에는 관객이 독자가 있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랬니? 너 그랬구나 이렇게 한 번씩 피드백을 주시는 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 근데 엄마가 가르칠 때 지금 박선경 씨 아이는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뭐 챕터북도 읽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거든요. 네. 수준별로 이게 그 일기를 하더라도 맞아요.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일기가 사실은 어머님들이 매일 쓰는 거, 낮에 있었던 거 생각하니까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일기가 사실은 굉장히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추상적인 거. 말하자면 아까 낮에 있었던 일 중에서 내가 기억을 더듬어서 어떤 장면을 떠올려서 그 일의 앞뒤를 아이가 생각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쓰기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기억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동원을 하시는 게 이제 좋아요. 먼저 있었던 일을 그려라. 그런 다음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좀 맵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아이가 쓰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좀 편하게 쉽게 쓸 수 있게 되고요. 이제 고학년이 되다 보면 아까 독후일기 하신다 그랬는데 독후일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떤 논쟁이 되는 사항을 신문이나 이런 데서 발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의견을 쓰는 뭐 에세이 라이팅 같은 것까지 같이 이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이제 좀 확장이 가능해지죠. 근데 선생님, 고학년이 돼서 물론 이제 저학년 때부터 해오던 애도 있지만 고학년이 돼서 처음 시작하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영어 일기를. 그런 경우 뭐 6학년이 돼도 그림 일기로 시작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림 일기는 이제 좀 유치해서 안 할래 이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가 에세이를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잘 못 쓰는데. 맞아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맵도 나왔지만 이제 그래픽 오거나이저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가운데 동그라미에다가 주제를 적고 이제 옆에다가 뭐 동그라미 3개 이제 부수적으로 달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 적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확장이 되면 마인드맵이 되는 건데 이런 그림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유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꽃 그림이다. 그러면 꽃 가운데다가는 타픽을 쓰고 주변에는 이제 거기에 생각나는 걸 쓰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아요. 뭐 입 그림이다. 그러면은 입술에다가 주제를 쓰고 이빨 하나하나에 이제 뭐 주체적인 내용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을 이제 정리하는 거. 맨 처음에는 그것만 하셔도 좋아요. 사실은 그것만 책 읽고 그거 하고 책 읽고 그거 하고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논리적으로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너 뭐 좋아하니? 너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써봐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없이 쓰라 그러면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맛있어요. 로 끝이지만 그런 말을 이제 꽃을 만약에 동원을 한다 그러면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러면 꽃잎 하나하나에다가 예를 들어 뭐 치킨, 아이스크림, 뭐 초콜릿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벌써 문장이 그렇게 4개, 5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그런 시각적으로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학년별로, 연령별로 좀 제시를 해주시면 굉장히 풍부한 글쓰기가 가능해집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도 아이들한테 일기 쓰기를 가르쳐 봤는데 이러시는 어머님들 많으세요. 네. 혹시 방청석에 계신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직접 질문하시죠. 예. 피경동에서 온 오연욱입니다. 박선경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어 일기를 쓰는 게 좀 정적인 활동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아이가 좀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가 좀 지겨워할 때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는 지겨워한 적은 없어서요. 그러니까 네, 일기를 쓰기 전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기 쓰는 시간은 엄마와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 주제를 갖고 단지 생활 일기를 쓰라 그러면 그 아이도 아마 지겨워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기라는 것이 단지 일기 쓰기 형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 실험을 엄마랑 같이 해서 그걸 과학 일지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관찰 일지식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화를 보고 영화 감상문 정도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시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편지 형식도 있고요.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아이가 즐겁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분과 결혼하셨을 때 정말 앞으로 우리 자녀 사교육은 의지하지 말자라고 각오를 또 다지셨다고 하는데 큰 감동이고요. 네. 그럼 물론 뭐 어머니와 부모님이 앞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너 커라 이런 뭐 직업을 가져라라고 뭐 개입을 하는 건 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또 교육적으로 이끄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교육을 시킬 생각은 없고요. 엄마와 이렇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아이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싶습니다. 네. 한문숙 교수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정말 바람직해요. 그렇지만 이 교육이란 것이 좀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저 같은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이 영어교육법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마무리 말씀을 한번 해주신다면. 예, 뭐 책 읽고 이거는 읽히고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말하자면은 뭐 어머님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하면은 그 기법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이얼로그 저널이라고 있는데 그게 일기거든요. 다이얼로그인데 뭐냐면은 대화하는 일기예요. 이거 보여주기 위한 일기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 보고 아무거나 쓰라 그래요 이제. 네. 쓰고 나면은 어머니가 거기서 말로 하지 마시고 어머니도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제. 댓글을 달아주면 그다음에 애가 이어서 계속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왔다 갔다 이제 카톡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 애가 쓸 말이 없어요. 네. 엄마 오늘 학교 재밌었어. 그리고 오늘 밥 맛있었어. 이렇게 나가죠. 그럼 엄마는 거기다가 정말 맛있었니? 내일도 맛있는 거. 간단하게 엄마가 영어 잘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뭐 아니면은 엄마는 오늘 100점 맞았어. 그럼 나는 네가 잘하면서 한 줄 써주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애가 점점점 길어집니다. 글이. 왜냐하면 엄마와 좀 더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고 싶고 의사를 위해서 길어지고 모르면 자기가 또 사정은 지가 찾아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쓰는 건데 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애 보고 밤에 자기 전에 영어로 오늘 있었던 일 엄마한테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영어를 한번 써놓고 그리고 덮어놓고 자. 애 아침에 학교 가죠. 오기 전에 어머니가 거기 댓글을 간단히 한 개만 잡아줘요. 근데 애가 학교에서 그거부터 딱 펴보잖아요. 근데 애가 막 댓글을 달고 싶어 애가 또 거기다가. 그걸 좋아하는. 카톡 개념에 이제 비슷한 거예요, 네. 이제. 계속하면요. 그거 한 6개월 이상 해보세요. 그거 하면은요. 애가 글이 점점 길어져요. 어머니가 크크크크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크크크로 시작하다가 그게 카카카 하다가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감당 못하지는 글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애가 학교에서 영어 배우잖아요. 그걸 잘 쓰기 위해서 수업을 더 열심히 해요. 저 표현. 그게 동기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의 저절로 이제 어머니는 거기에 불만 계속 붙여주는데 어머니는요 한 줄씩만 써주세요. 한 줄씩만. 네. 그러면 애가 수도스로 이제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애가 글쓰기 체제가 잡히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쓰기에 제일 좋은 효과는요. 좀 더 애들이 중학교 이렇게 되면 이제 글쓰기 많이 하잖아요. 영어로 글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대기 학생은 글 써봐 그러면 못 쓰죠. 그렇게 하는데 이런 애들은요 써봐 그러면 뭔가는 일단 김경환 선생님 말씀대로 유창하게 뭔가는 써요. 일단 쭉 쓰거든요 이제. 그래서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가고 굉장히 좋고 또 하나는 그게 이 스피킹하고도 연결이 돼요, 결국 이제. 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애와 글로 한번 대화해 보세요. 글로 대화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 효과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예, 좋습니다. English writing,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문자 한번 영어로 어머니가 시작해 보시는 거 정말 그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성경 씨, 김경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한문석 교수님과 안문현 씨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난히 이 여름 많이 타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어떠세요? 네. 여름 많이 타세요? 전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그렇죠. 네. 땀 많이 흘리죠. 그리고 또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땀 네. 많이 흘리고 나면. 예. 자, 정말 여러분 원기가 부족하다 싶을 때는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제철 과일 많이 드시고 좀 더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삼계탕으로 극복해 보십시오. 네, 이열치열. 네, 그렇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